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미혼 때는 정말 능력 빵빵했던 오늘의 사연자가 결혼 7년 만에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결국 여자도 내가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너무했다 싶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줄을 알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도 결혼을 준비할 때도 신혼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싸우기는커녕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었기에 우린 진짜 잘 맞는구나.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구나.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 저는 결혼 전 게임 개발자로 일하는 나름 고소득의 전문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저는 게임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재미있으면 네가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는 삼촌의 말씀이 제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영상학과에서 게임 기획 이론 수업도 듣고 게임 제작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저는 결국 게임 개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제법 높았고 해외 여러 나라로 장기 출장을 가며 나름 탄탄하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던 유명한 인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저를 정말 아끼던 팀장님이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이미 몇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대박난 사업가였습니다. 자기 일도 정말 열심히였고 무엇보다도 그는 정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자기가 창업하면 어때?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아, 아직은 더 배워야 해, 나도. 근데 나 정말 나중에 회사 차려줄 거야, 자기? 그럼. 이렇게 능력 빵빵한데 그거 썩히면 절대 안 되지. 난 요식업으로 돈 벌고, 우리 자기는 게임으로 돈 벌고. 그럼 우리나라 돈은 우리가 다 버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그러다 신흥 재벌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중에 밀어준다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남자친구는 누구보다도 제가 하는 일을 응원했고 끊임없이 잘한다 해주었습니다. 뭐 창업이다 이런 건 사실 당장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능력만 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게임 동아리 절친이었던 민지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스카우트 되었다며 너도 같이 가자며 난리였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는 건 대학 시절 우리들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 아니야? 내가 가서 먼저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인터뷰부터 해봐, 응? 아, 진짜 그러고 싶은데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 미국 가면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야, 만날 사람은 다 만나. 북극에 가서 지내도 결혼할 사람은 다 한다고. 왜 이래? 우리 아직 너무너무 젊어. 매일같이 우리 노래 불렀잖아. 실리콘밸리. 응? 같이 가자. 이런 게 진짜 인생의 기회야. 사실 저는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제법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건너가면 계속 만나기가 어렵겠다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저의 꿈을 접고 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제가 좋아서 한 결정이었지요. 제 남편은 곱창집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친 사업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마구 놀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찌감치 어깨너머로 사회생활을 배운 거라고 들었어요. 그때 배운 경험을 미천 삼아 죽어라 이랬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운이 따랐다고 하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 대학도 가지 않고 그렇게 자수성가한 남편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잠자는 시간이 진짜 무척 아까워해서 평소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새벽부터 직접 발로 뛰어서 재료를 다 떼고 매일같이 직영하는 가게마다 들러 꼼꼼히 체크를 하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도 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이 젊다 보니 직원들도 좀 더 친하게 대하면서 같이 성공하자,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파이팅이 생겨서 분위기도 진짜 좋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곱창집은 보통 좀 허름한 가게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뷰가 정말 좋은 곳에 일단 가게 털을 잡은 후에 통유리창으로 내부 설계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고급을 지향한 남편의 곱창집은 무섭게 입소문이 나면서 저녁이 되면 대기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이미 4곳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에 15군데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능력도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더없이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왠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 넌 좋은 대학교 나왔다며? 우리 종훈이는 돈 버느라 그동안 대학교 나왔다고 뭐 말 안 통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종훈 씨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은 네가 능력도 좋고 많이 배워서 더 좋다더라. 요즘은 멋있는 여자가 더 매력 있다며? 그래도 말이야, 여자가 좀 부족한 듯 그래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 네가 많이 배우고 잘 나가도 남편은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해. 암, 그건 세상에 암만 변해도 그래야지. 돈을 이만큼 잘 버는데 그래 돈이 양반 아니냐? 엄마, 그만해요. 왜 그래요? 얼마나 착하고 애교도 많은데 엄마는 괜히 쓸데없이 그래? 에? 그 남자는 젊은 나이에 큰 사업을 운영해서 그런지 아주 통이 컸습니다. 일단 엄청난 가격에 모두가 우아하는 수입차도 몇 대 가지고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제법 큰 돈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선물을 하다니 저는 좀 그렇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의 진심이구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머 내가 정말 이런 횡재를 다 하네.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최고. 너는 이서방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어. 엄마 진짜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참나. 아니 돈이 그렇게 좋아? 그럼 예. 다 필요 없다. 돈이 양반이고 돈이 벼슬이고 돈이 능력이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니? 돈 많다고 이렇게 처가에 다 안심 쓰는 거 아니다. 난 정말 복이 많은가 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까지는 제법 잘 살았던 우리 집은 저희 아빠 사업이 한 번 망하고 나자 엄마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지금껏 지내왔었거든요. 엄마는 제법 살던 시절도 정말 잊을 수 없어 했지만 나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지금껏 살아오다 보니 사위 덕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착하게 살아 이런 횡재가 굴러왔다며 엄마는 우리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어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챙기나 싶어서 말이지요. 요즘같이 돈이 최고인 세상에 이렇게 떡하니 현금을 안겨주는 사위가 어디 있느냐며 엄마는 동네방네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꾸만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라도 제 일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남편이라면 알아서 나를 팍팍 밀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일하는 저를 정말 멋지다고 늘 얘기해줬고 절 추켜 세워 주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야근도 많고 너 너무 바쁘구나.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그렇게 야근하다가 언제 애를 가지겠어. 걱정이다, 걱정. 예, 요즘은 불임이 그렇게 많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애는 둘은 낳아야 할 텐데 말이야. 그리고 그 컴퓨터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던데? 맨날 첫날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일해서 되겠니? 자기 생활비가 적어? 부족하면 얘기해. 이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운동하고 쇼핑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출근도 일찍 하고 퇴근은 또 너무 늦네.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또 출장 가? 아니 유부녀도 그렇게 출장을 보내면 어떻게 해? 결혼하면 그런 거 빼줘야 하지 않나? 아유, 종훈이가 하도 바빠 정신이 없나 보더라. 밥도 못 먹고 어제도 하루 종일 매장 돌았다네. 아유, 내가 따라다니면서 챙겨 먹일 수도 없고. 근데 너 아직 애 소식은 없니?
걱정이구나. 예. 네가 벌면 그거 얼마나 번다고. 월급쟁이에서 언제 돈 모아. 그리고 뭐 네가 버는 그 돈 없어도 되잖아. 울 좋으니가 그래 잘 버는데. 돈을 막 쓸어 담더라만. 얼마 벌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고생하지 말고 회사 그만 다녀. 어? 아,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 남편과 시모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제가 다니는 직장과 결혼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주로 걱정과 염려였지만 제게는 불만과 불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무급 휴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당장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기도 어려웠고 저는 정말 고민 끝에 퇴사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걸고 열심히 일했던 그곳. 막상 그만두게 되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다시 제 일을 또 할 수 있을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 직장 그만뒀어? 그래 그래 참 잘했다. 그래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만 벌고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내. 태교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아들만 낳으면 내가 너 아주 업고 다니마. 얘, 뭐 먹고 싶니?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라고 종훈이가 카드 주더라. 응? 우리 만난 거 먹자. 내 아들이 잘 버니까 참 좋구나. 업계의 사람들은 제 경력을 모두들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퇴사를 했고 열심히 집안일에 충실했습니다. 태교도 열심히 하고 요리 클래스도 배우러 다니면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차리는 즐거움도 제법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제게는 남편과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나의 가정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도 한참이나 능력이 아깝다며 네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당분간은 육아에 충실하고 싶었답니다. 그건 뭐 초대를 낳은 엄마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시어머님은 제가 퇴사하자마자 사흘이 멀다 하고 저를 불러내시거나 찾아오셔서 맛있는 걸 사주셨고 함께 쇼핑하며 선물도 이것저것 사주시고는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덧 아이는 첫 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주가 아들이 아니라고 엄청 섭섭해 하셨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요즘 누가 아들 하는지 어머님이 참 유난스럽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게는 아들, 딸 성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 속으로 저는 딸아이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애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그 무렵.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애 키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고 늘 피곤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임신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장 돌아야 한다. 직원들 회식이 늦었다며 회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 눈 붙인다고 집에 안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첫돌이 지날 즈음부터는 거의 항상 늦었고 점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일에는 지방 출장에다 점주들 미팅에 바쁘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어쩌다 가끔 일찍 들어온 날이면 그렇게 피곤하다는 사람이 또 늘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건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된다며 맨날 골프 예약에 그도 아니면 섬낚시를 떠나곤 했습니다. 이번 주는 섬낚시야. 그 섬은 한번 입도하기가 어려워서 2박 3일로 가게 됐어. 그런 줄 알아? 아니, 또 낚시해요? 가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김 실장이 있잖아. 이제 나도 좀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야지. 나중에 애 좀 크면 같이 가. 당신도 진짜 재미있어 할걸? 남편은 그렇게 가정엔 좀 소홀하기는 해도 우리 사이는 이상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짜증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서운할 때가 있긴 해도 그냥 넘어갈 정도였고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점점 집에서 아이만 키우면서 지내다 보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데 그렇게라도 혼자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나 낚시는 뭐 건전한 취미 아닌가요? 사업하는데 필요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남편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자주 바다 낚시를 떠나도
저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요. 날씨가 좀 안 좋으면 걱정은 했지만 말이에요. 또 나중에 애 좀 크고 저도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재미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인간이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직 제 명의로 사준 집은 없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 명의인데다 곧 제 명의로도 하나 사자고 해서 저는 사실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는 주택은 2층짜리 낡은 집인데 이 집 저도 아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제 사무 공간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지금은 애가 어려도 저도 곧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작게라도 창업을 해서 원래 하던 일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몇 날 며칠을 살까 말까 이러면서 저랑 같이 고민하다가 결국 입지가 안 좋다고 포기하자길래 그냥 알았어 하고 말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저 모르게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했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 돈이 아닌 저희 돈으로 말이지요. 벌써 어머니 명의로는 집이 몇 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인간과 처음으로 엄청나게 크게 싸웠습니다. 야,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냐? 어? 네가 뭔데 화를 내? 이게 네 돈이야? 내가 네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줬어? 그건 아니지만, 네 돈도 아닌데 뭘 자꾸 따지냐?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어? 야, 이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마. 알았지? 아니, 여보, 내 앞으로도 한 채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번에 사는 집은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했잖아. 아, 진짜 사람 성가시게 하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번 돈이 다 네 거지. 뭐 네 거 내 거 따지냐. 내가 뭐 남의 이름으로 계약했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그리고 내가 이거 다 번 돈이야. 어? 그거 참 짜증나네. 집구석에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뭐 말이 통해야지. 정말이지 그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는 하나 돈을 못 벌면 정말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어머님 명의로는 여러 채 장만했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한 번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정말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든지 처음에는 어머님 이름으로 하면 어때 하고 저도 생각했지만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니 정말 저도 좀 섭섭했습니다. 평소 생활비는 남편에게 받아서 썼는데 아껴라 뭐해라 어째라 등등 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제게는 그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저랑은 단 1의 상의도 없이 시댁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집이나 건물을 샀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동생 신혼집을 얻는데도 반 넘게 돈을 보탰다고 나중에 동서한테 들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고맙다며 저에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정말 듣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당신 시동생 집 사는데 그렇게 많이 보태줬어?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그래, 내 동생 집 사는데 좀 보탰어. 근데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진짜, 어? 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늘 할 말이 없었고 그때부터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전혀 간섭을 안 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것도 본인 가족들한테 쓴다는데 물어만 봐도 난리를 치니까 점점 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차 사드렸어요? 새로 나온 수입차던데. 왜? 좀 사드리면 안 돼? 왜 맨날 취조하듯이 그래? 당신 형사야? 내가 뭐 죄지었어? 당신 동생 주식빚 그거 몇 억 되는 거 그거 다 갚아줬다면서. 동서가 고맙다고 전화 와서. 왜? 아니 그럼 내 동생이 쪽박 찼으면 좋겠어? 형이 좀 버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걔도 벌면 다 갚는다 했어. 그리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당신이 진짜 집에만 있어서 몰라 그러는데 걔 완전 주식 쪽에서는 전문가야. 그리고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 한 번에 벌면 엄청나게 벌어. 월급만 만져본 여자가 뭘 알겠어? 아무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집에서만 있으니 아우 내가 말해도 몰라. 아니다 아니야. 됐어 피곤해. 남편하고와의 대화는 그렇게 점점 단절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저렇게 펑펑 써도 되나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면 개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두 돌이 지날 즈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정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며 간섭하지 말라던 신랑이 이제 바람까지 피운다 싶으니 그것도 모른 척하고 봐주면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참에 다시는 안 그런다는 다짐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하소연을 하면 어머니는 아이고, 어쩌노. 걔가 왜 그런다니. 미쳤는갑다. 내가 진짜 홍군형을 내주마. 아이고, 네가 진짜 한 번만 봐주라. 네가, 응?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걔가 사업을 크게 하잖니. 그러니 꼬이는 날파리들이 많아서 그래. 다시는 안 그러게 내가 따끔하게 말할게.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응?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하시고는 당신 아들에게는 이렇게 진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아. 안 들키게 좀 조심을 했어야지. 그런 걸 다 들키고 그래. 남자가 사업하면서 그냥 콧바람 쐬는 걸 왜 들켜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를 응? 조심 좀 해라. 좀 조심해. 응? 진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나 느꼈고 어쩌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콧바람 한번 쐰 거라니요. 정말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하실까봐 제가 좀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어이없는 게,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저희 엄마 팔은 또 밖으로 꺾이네요. 저희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면 분명히 엄청 화를 내고 제 편만 들어줄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분명 화를 냈어요. 남편 놈 불러다 혼도 내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었습니다. 네가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 혹시 네가 일하고 온 남편 너무 힘들게 볶은 건 아니냐? 남자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다. 꾸민 여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네가 집에서도 좀 더 꾸미고 좀 예쁘게 하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더 꾸미고 있으라고? 아니, 엄마, 그럼 자기 부인이 덜 꾸미고 있어서 바람나는 거고,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얘.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았어도 이서방이 그랬겠냐? 그리고 그 큰 사업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냐. 그만한 사업하려면, 아이고, 힘들어서 그래. 네가 좀 다독여주고 넘어가. 주는 돈으로 너도 좀 바람 쐬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도 풀고. 아니, 엄마, 요즘 누가 아들 해요? 엄마는 진짜 편을 들 걸 드세요, 정말. 엄마, 내가 주워온 자식이에요? 대체 지금 누구 편을 드세요? 진짜 속상해. 사업하면 바람 피워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돈 좀 벌면 바람 피워도 된다고 누가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돈 잘 벌어도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천지예요. 예.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래. 안 그래도 그러더라.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 키우면서 아줌마 다 되었다고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남자 돈 많으면 여자들이 자꾸 꼬여. 엄청 예쁘게 꾸민 젊은 것들이 자꾸 꼬이면 남자는 또 눈이 돌아가지. 그리고 너 그 뱃살 봐라. 그래갖고 되겠니? 너무 남편만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도 이제 관리 좀 해. 제 눈물바람과 하소연에도 엄마는 자꾸만 제가 고쳐야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도 그렇게 편을 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는 날이 갈수록 더 이상 그놈 욕을 하지 않았고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이런저런 서운한 마음을 말은 했지만 저 혼자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지내고 너도 좀 예쁘게 꾸미라는 엄마의 말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줘? 돈을 못 벌어? 아니 딴 살림을 차렸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생활비도 줄인다. 피곤해.
아니,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렇게 저만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로 멋지다고 나를 치켜세우던 남편은 겨우 결혼 4년 만에 말 안 들으면 생활비를 깎아버린다며 입 닥치고 살라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부동산 명의도 모두 시어머니 것이었고 사실 저는 저희 딸 키우면서 밥하고 가정 살림하면서 생활비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네 바람 피우고 싶은 대로 피워라. 나는 그럼 참고 그냥 지내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립탐정을 사서 알아보니 남편은 매장 관리하는 그 김 실장하고 또 여대생 1명, 그렇게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인 김 실장은 자기가 거의 오피스 와이프처럼 행세를 하며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결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란 여자는 거의 와이프처럼 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장 돌면서 직접 관리 다 하고 회계 관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 쪽에 좀 조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던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그 여대생은 룸살롱에서 만났는데 오피스텔 하나 전세로 계약해서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2명입니다. 솔직히 말해 2번 다시 안 그러겠다며 무릎 꿇고 잘못을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뭐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가 2명이라니. 그것도 사무실에 버젓이 한 년이 있고 또 따로 젊고 어린 년까지 있다니. 이게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잘못했다고 나오면 그렇게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참아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건 진짜 어쩌다 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울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저도 엄마로서 울 가정을 위해 참아야 하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정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장 이혼해버리면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제가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지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제야 말한다마는 남자가 좀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남자 바람 피우는 게 그게 또 부인 잘못도 크지 않니? 내가 그동안은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있었다만 네가 잘했어 봐라. 걔가 왜 그랬겠니? 네가 맨날 남편 벌어다주는 돈만 축 내면서 안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니? 응? 걔도 어디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내가 봐도 네가 그렇게 추레하게 맨날 집에서 그 딸에만 붙들고 앉아있으니 내가 말은 안 했다만 남자 바람은 다 여자 하기 나름이야. 참나. 우리 아들이 왜 저래 밖으로 도냐고 내가 오히려 너한테 따지고 싶구나. 그 착실하고 자기 일만 하던 애가 말이다. 아니 대체 넌 남편 건사를 어떻게 하니? 아니 어머니, 남편 건사를 어떻게 하다니요? 어머니 그이가 나이 어린 대학생년 오피스텔 얻어주고 그 집 계약은 또 그년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아니 자기 돈 벌어 자기가 알아서 쓴다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건사해요, 네? 어머님도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 많아서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돈이면 다 되는군요, 이 집은. 그래, 그게 다 어디 어머님 집인지 두고 보자고요. 그래도 단 1명, 친정엄마라도 내 편을 좀 들어주고 내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면 했는데 울 엄마는 진짜 끝까지 한술 더 떴습니다. 넌 참 유별스럽다. 아니 생활비 꼬박꼬박 줘. 자기 사업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생활비만 받아도 감지덕지하지. 응? 또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또 돌아온다. 남자가 그래. 좀 젊을 때는 방황도 하고 하는 거지. 좀만 참으면 다 돌아와. 너네 아버지 봐라. 사업 한 번 망하니 계속 쫄딱 망해서 내가 얼마나 돈 고생하며 살았니. 내가 살아보니까 돈 잘 벌어주는 신랑이 최고야. 아니 막말로 바람 피워도 호적에는 네가 와이프잖아. 실컷 바람 피우라 그래. 뭐 그래봤자 다 상관이 아니니? 괜한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하면서 생활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면서 너도 펑펑 쓰면서 살아. 그러다 보면 다 잊혀지고 또 남편도 돌아오고 그래. 바람도 뭐 다 한때지. 뭐 평생 가겠니? 괜한 마음 먹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자기 아들 편들고 나서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정말 저희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완전 박살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실랑이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엄마는 잠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신랑이 엄마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 보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희 신랑, 아니 그놈은 우리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진짜 푼돈이라고 할 만큼의 돈이었지요. 이 용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그놈 편에 서서 제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너무 서글펐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매달 받는 용돈 때문에 딸이 상간녀가 둘이나 되는 남편과 살아도 그저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고 말하다니? 정말 우리 엄마 맞나요? 아무리 돈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다고 해도 어쩌면 자기 딸이 이러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가 더 잘 꾸미고 더 예쁘게 해야지 하며 나를 나무라는 시모나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는 친정엄마나 정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돈이면 다 된다는 결론 아래 그 놓친 애들을 그리 구워 삶았고 어른들 말이라면 순종하는 제게 그런 올가미를 씌웠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매달 생활비를 쥐어주며 그냥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휘젓고 다니며 나를 복종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잘나가던 직장생활 다 접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제가 겪는 이 참담한 일을 저는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찾아서 왜 이래? 구질구질해. 나도 오빠가 하도 벌어서 겨우 받아준 건데. 아줌마가 뭔데 나를 찾아와? 나 우리 오빠가 하도 사정해서 약혼도 했어. 당신이랑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아줌마 정신 좀 챙기고 사태 파악 좀 해봐. 진짜 쪽팔려. 나한테 지금 부인 행세하려고 들지 마. 진짜 웃겨, 아줌마. 따질 거 있으면 법정에서 하나하나 따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 아니, 찾아오지도 마. 어딜 진짜, 뭐든 우리 오빠랑 얘기해. 진짜 짜증나, 정말. 당장 오빠한테 다 일러야지. 왜 거지같이 찾아와서 나한테 난리야. 뭐 어쩌라고. 이제 겨우 30대 중반의 나이인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참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에 비교해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이 워낙 많아서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데다 그 여대생에게는 곧 이혼까지 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준 게 밝혀져서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는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글쎄 그 오피스텔 얻어준 여대생한테는 이혼 각서도 써준 거 알아? 엄마 그건 몰랐지? 엄마 근데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예, 남자가 술김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가게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원래 유부남은 곧 이혼한다, 별거 중이다 이러면서 젊은 여자 꼬시지 뭐 다른 건 뭐 있냐? 아니 그러니까 이서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네가 조금만 잘했으면 엄마 내가 이렇게 다 까발려도 정말 이서방 하면서 그놈 편만 드는 거예요? 아니 매달 용돈을 얼마나 보내주는데 그래? 엄마 그 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다 딸 목숨값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평생 딸이 이렇게 살아도 엄마는 그 돈이면 돼? 아니 돈이라니 얘가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살아봐라. 돈이 최고야. 다른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엄마는 오히려 저더러 정신 좀 차리라며 제 등짝을 몇 대나 때리면서 네가 천지 물정을 모른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장 쪽박을 차고 굶어 죽어도 자기 딸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게 그게 엄마 아닌가요? 저는 제 등짝을 마구 후려치는 엄마 손을 꽉 잡으면서 돌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진짜 노망났어? 나도 능력 있다고, 어? 엄만 정말 그 돈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말 왜 그래? 엄마 근데 진짜 내 엄마 맞아? 엄마는 팔이 진짜로 바깥으로 굽네? 어? 하나뿐인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사위하고 잘 살아, 어? 나도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게. 그러면서 확 꺾어 잡았던 엄마 팔을 저도 팽개쳤습니다. 엄마는 이게 이제는 자기 엄마도 눈에 안 보인다며 나이든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프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그놈 편이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남편과 그저 아들 편, 사위 편을 무조건 드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신혼집 구할 때 돈 보태줘, 주식빚 갚아줘, 투자하라고 돈 대준 형한테 무조건 내내 하는 시동생네 부부까지. 그런 대단한 남편을 그저 저만 좀 참으면 될 텐데 라며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내 인생을 이 진흙탕에서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질질 끌려다니며 무조건 내내 하면서 산다는 건 지옥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해둔 재산까지 합쳐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놈 사무실에서 모든 걸 관리하던 첫 번째 내연녀 김 실장이 가맹점의 가맹비와 관리비는 물론 직영 매장 수익금을 모두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돈을 들고 독일로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중장부를 만들어 횡령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야 터진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회계 업무 담당 출신이라고 스카우트했던 김 실장은 아예 작정하고 그야말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 여자를 믿고 그동안 사업체를 몽땅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저 보고만 받아도 사업이 척척 돌아가고 가맹점은 마구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니 점점 더 그 여자를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매장에도 안 나가고 그 여대생을 아예 끼고 지냈던 것 같더라고요. 김 실장은 그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집에서 그저 애 키우며 그놈이 벌어다주는 생활비에 감지덕지하며 천지 모르고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럼 내 아들이 빈털털이야? 아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내 명의로 된 집들은 뭐라고? 대출? 난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빚만 남았다고? 아, 그럼 그건 누가 갚아? 응?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이서방이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용돈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 아이고, 진짜. 아씨, 형한테 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면서 평생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쪽박을 찰 줄이야. 아, 진짜 쫄딱막이네. 아이씨. 남편에게 붙어서 그저 내내 하며 무조건 남편이 잘한다고 부추기면서 떵떵거리며 지내던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제 친정엄마까지 진짜 모두 한꺼번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정신 차리라고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는데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횡령과 사기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맹점주들은 모여 소송을 걸고 뉴스에 나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나눠서 받을 재산도 없었지만 어차피 새로 시작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저는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속사정을 사실 미국에 있는 친구 민지에게 털어놓고 지내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보다 멀리 떨어져 만나기 어려운 친구가 제 속사정을 이야기하기에 훨씬 편하기도 했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진심으로 제 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먼 미국 땅에서도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고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했던 친구도 바로 민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그 친구는 미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해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는 정말 제 친구가 자랑스러웠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지는 이전처럼 저에게 취업비자 인터뷰를 다시 한번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꽤 오래 현업을 떠나 있는 데다 심신이 지쳐있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동아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경력이 제법 단절되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열심히 쌓았던 경력은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침 제 멋진 친구 민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했고 저는 저대로 결국 연봉 4억에 계약을 해서 미국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취업 비자가 나오면 저는 제 딸아이와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댁과 친정이라는 인연이 모두 정리된 이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함께 이루고 싶었던 제 꿈을 제대로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인생에 찾아온 이 기회,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딸에게도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자분, 한번 맺은 인연을 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따님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